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0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동진상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입니다. 1번 문항 제품 매출을 위해서 소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내용은 입력할 필요 없다 됐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 내용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탭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유형은 매출 선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회사랑 신용카드사랑 신용카드 가맹계약 맺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탭 3개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 탭 선택하고요. 코드 번호 99605 그리고 소망카드. 자, 유형 매출, 매입 둘 중에 한 개 매출입니다. 그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가맹점 번호 나와 있습니다. 6548 00341 6548 00341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항목 그지?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내용을 등록하십시오. 오케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빨리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지?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처럼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우리 교재에서 방법 3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커서를 코드란에 딱 위치시킨 다음에 타이핑으로 855 이렇게 타이핑하면 855라는 코드 번호로 싹 위치가 이동된다 이겁니다. 그치? 이렇게 855 계정 과목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업하면 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인적 용역비랍니다. 인적 용역비를 여기 아무리 왼쪽에서 중간에서 아무리 클릭해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지? 당황할 필요 없어. 오른쪽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싹 왼쪽으로 끌려와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름이 인적용역비. 그 다음에 성격은 경비를 선택하랍니다. 성격란에 딱 커서 위치시키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비라는 거 3번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 1번 번호 붙여서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알았다. 현금 적요 말고 대체적요 쪽에다가 1번 번호 붙이고 사업소득자 용역비 지급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됐지요? 네 가지 내용 이렇게 하나 둘 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작업했고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주식회사 동진상사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자력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올바르게 수정 작업하십시오. 오케이. 메뉴 엽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고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자, 이렇게 약간 이동할까? 이렇게. 그리고 화면도 약간 이동할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부산 무역이 4,900만 원입니다. 부산 무역 4,90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하자. 4900000. 그 다음에 영월 상사 3,300만 원입니다. 금액 수정합니다. 3300000 숫자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의 차액 빨간 글자가 없어질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액이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외상 매입금. 자,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입금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작업한다. 주식회사 여주기업이 5,100만 원. 오케이. 금액 수정한다. 5100000 그리고 주식회사 부여산업은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새롭게 추가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주식회사 부여산업을 불러오자. 금액을 2480000 이렇게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빨간 글자가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1번 세 개 문항 작업했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자, 1번 문항 9월 18일 주식회사 강남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 매입금 250만 원 중에서 130만 원은 3개월 만기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 외상으로 했었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어서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이제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주면 됩니다. 그런데 13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했답니다. 지금 당장 돈 주면 참 좋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약소금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을 지급엄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우리 회사가 좀 어렵나 봐. 상대방이 그 돈은 줄 필요 없어 라고 해주었답니다. 기분 좋다. 그지? 그 부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됐지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적습니다. 9월 18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강남 250만 원. 자,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됐습니다. 대변에 돈 주면 참 좋아. 자산 감소 기록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참 좋은데 돈이 지금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이름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지급엄이라고. 그렇죠. 주식회사 강남. 됐지요? 1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이 돈 줄 필요 없답니다. 기분 좋다.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합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0월 13일 제품 300만 원을 거래처 일반 상사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공급 대가의 20%를 일반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계약금으로 돈 미리 받았다고 대변은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차변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우리 회사가 뭘 받았다고?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이고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지?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무슨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 씁니다. 아시죠? 이렇게 출제됩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너 그거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하는 것이다. 금액은 300만 원 곱하기 20% 그렇게 하면 되겠지. 300만 원 곱하기 20% 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0월 13일)
전주 입력합니다.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선수금 60만 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 1만 상사. 오케이. 됐습니다. 입력 완료.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다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조금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공부했잖아, 그지? 공급 대가는 무엇입니까?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는 시기표 문제 2번은 문제 서두에 전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공급대가라는 용어는 뭐라고? 물건값 300만 원이랑 부가세 30만 원이랑 합한 330만 원의 20%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용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문제 출제하신 분 요구하는 내용은 300만 원 곱하기 20% 60만 원을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괜히 공급대가라고 해서 혼란 주지 말고 대금의 20%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한 요 300만 원을 말한다, 그지? 대금의 20%를 뭐 어쩌고저쩌고로 이렇게 좀 문구를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3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직원 보너스 준 거다, 그지? 영업부 직원이랑 생산부 직원한테 보너스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는데 코드 번호를 800번대 코드로 50만 원, 500번대 코드로 9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돈 주는 거 적으면 되는데 자 50만 원, 90만 원 합하면 140만 원의 비용이다, 그지? 140만 원의 비용이지만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되지만 오늘 당장 140만 원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다, 그지? 왜? 원천 징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을 원천 징수해야 된답니다. 합계가 15만 4천 원이다. 됐죠? 이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따라서 140만 원에서 15만 4천 원 뺀 1246000만 보통예금 계좌로 쏴준다 이겁니다. 그지? 이렇게 분석했고 회계 처리 입력합니다. 10월 15일 자,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800번대 코드로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로 90만 원. 이렇게 140만 원이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했고요.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한다. 얼마요? 15만 4천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돈 쏘아줍니다. 1246000이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차인 지급액 금액하고 똑같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11일, 9월 3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중간 배당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9월 30일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원천 징수는 없는 걸로 가정한다.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을 결의해가지고 이제 그 결의한 내용대로 보통예금을 지급하는 거래될 겁니다. 자, 9월 30일자 분계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9월 30일의 분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배당금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하는 겁니다.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금전 배당, 현금 배당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좀 예외적으로 중간 배당금, 즉 임시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정기주주총회 아니고 임시주주총회 열어가지고
현금 배당 결의한 거다 이겁니다. 정기 주총이든 임시 주총이든 어쨌든 현금 배당 결의에 대한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자본의 감소 기록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기존 회계 처리할 때 뭘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그지? 200만 원만큼 자본의 감소.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지? 요게 9월 30일 분계고요. 그리고 오늘은 11월 11일 분계다, 그지? 오늘은 요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 이제 돈 주면 됩니다.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돈 주면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줬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11월 11일 분계 요거를 하면 되고 참고로 9월 30일자 분계가 진짜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볼까? 자, 9월 30일. 그지? 요거는 위에 있네. 자, 낙서 잠깐 지울까? 그지? 요거.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은 이제 차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는 거다. 됐지요? 자, 확인해 보았고 이제 요 분계 11월 11일 분계 해 봅시다. 됐죠? 11월 11일로 옵니다. 11월 11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그지? 2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2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신용카드 결제해서 물건 구입하는 거래다, 그지? 공기청정기 비품을 구입한 겁니다. 차변의 비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사는 거래는 외상 거래를 말한다, 그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됩니다. 비품,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외상 대금으로서 줄 돈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을 쓴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다만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는 누구한테 줍니까? 물건 구입한 상대방 전자제품 대리점에 돈 주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윤서전자라는 전자제품 대리점에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이겁니다. 왜? 요 상대방 회사 상대방 거래처에는 이미 신용카드사가 돈 미리 주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에 신용카드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돈 뽑아갈 거다. 즉 우리는 다음 달에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이거지. 따라서 대변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주식회사 윤서전자가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무슨 카드? 아래 증빙에 카드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무슨 카드일까? 자, 보자. 시티카드라고 되어 있네. 그지? 요 시티카드라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적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고로 만약에 이 문제가 시기표 문제 2번이 아니고 시기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십시오라는 문제로 출제되었다면 아마도 증빙에서 금액의 물건값 밑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수 공제에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아마 자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57카과라는 유형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지? 뭐 그런 부분도 참고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푸는 문제는 시기표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고 입력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작업할 필요 없이 이 제시된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그냥 그대로 부가세 고려하지 말고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거지. 됐지요?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28일 자, 9분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지 뭐 얼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 주식회사 윤서 상사 아니다, 윤서 전자 아니다, 그지? 뭐 시티 카드, 그지? 그지? 시티 카드, 그지? 뭐 요거를 거래처로 입력해야 됩니다. 6번 문항 봅니다. 12월 30일. 주식회사 동진 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12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납입액 550만 원 중에서 2%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성격은 어떻습니까? 연금에 회사가 돈 불입하더라도 직원에게 퇴직금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DB형 퇴직연금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연금에 돈 불입했다고 그 돈 주인은 누구라고? 아직까지 회사 거다 이겁니다. 직원한테 퇴직금 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불입한 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속 장부에 관리를 해야 되었다. 그지? 그것이 DB형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자, 550만 원을 납입했다고. 자,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550만 원 자산 감소 기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을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계속 장부에 관리해야 되는 거야. 다만 너무 쉬울까봐 변수를 하나 추가했네. 자, 단 550만 원 납입했는데 보통 예금으로 550만 원 돈 계좌 이체했는데 그중에서 2%는 수수료 부분이랍니다. 그거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 증가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그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2% 550만 원 곱하기 2% 얼마입니까? 11만 원. 그지? 이렇게 비용 증가를 기록하고 그러면 자산 증가로 기록하는 거는 550만 원에서 11만 원 뺀 거. 그지? 5390000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울까봐 변수 한 개를 끼워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코드 번호 비용에 대해서 코드 번호 뭐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차계 시험에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등장했을 때 코드 번호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는 아주 예외적으로 별도 비용 계정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있으면 500번대 코드, 그 외에는 800번대 코드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 단기 매매증권 취득 아니야. 예외적인 내용 아니고 자 이제 우리는 500번대 코드인지 800번대 코드인지로만 판단하면 돼. 영업부라고 명시했잖아. 생산활동 아니야. 800번대 코드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 열심히 했고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12월 30일 자 차변부터 할까? 대변부터 하자. 대변에 보통예금 550만 원. 그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부터 하자. 수수료 비용 이라는 비용 증가인데 코드 번호 뭘로? 800번대 코드로 됐지? 이렇게 110000 입력하고 나머지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실기편 문제 2번 입력해 보았고 실기편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메뉴 닫고 실기편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제품 1,000만 원 공급가액을 주식회사 정남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7월 15일에 기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서류 번호는 입력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영세율 거래고 우리가 제품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2영세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자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부분은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계약금 받은 부분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을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영세율 적용되는 이유는 뭐라고?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래다 이겁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전자 여부 전자라고 돼 있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니다. 메뉴 열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25일 유형 12번 12영세 공급가액이 얼마다고요? 1,000만 원. 부가가치세 0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정남. 자, 전자여부 여. 영세율 구분 3.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200만 원 쳤고 나머지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2번 문항 9월 20일 주경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먹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유형 51 과세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이제 대변의 문제다 그지?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괜찮아.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건값 13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14만 원이랑 130만 원, 14만 원 해서 143만 원을 돈 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43만 원은 어음으로 발행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지급 어음 4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요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요거 입력해 줍시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구입했어.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로 적혀 있고 우리한테 물건 판 상대방 회사는 누구라고? 주경상사라고. 그지? 문장에서도 나와 있고 증빙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부 전자, 그지? 전자여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자, 9월 20일 유형 50일 과세고요. 품목란에 원단, 수량란에 100, 단가란에 13,000원 이렇게 적어주면 130만 원, 13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고 상대방 거래처 주경상사 전자여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고 대변에 현금 현금 그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 어음 그지? 43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10월 26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예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165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 파악합시다. 유형 파악할 때 있어서 키워드 뭡니까?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는 말은 이 거래는 면세 거래다 이겁니다. 우리가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구입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어. 유형 뭐라고? 53 면세가 되겠다. 됐죠? 계산서가 핵심입니다. 자, 학원이, 그지? 교육 용역을 하는 학원이 면세 거래다, 그지? 그래서 추측 큰데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예인이라는 회사는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학원과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면세 용역에 교육 용역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 상대방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53 면세가 유형이고 회계 처리. 자, 계산서도 전자 여부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그지? 종이인지 전자인지 확인합시다. 전자랍니다. 전자란에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감점 없을 거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쓰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자, 입력합니다. 10월 26일 53 면세 공고가액이 165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예인. 전자여부 여 정확하게 체크하자. 그리고 회계 처리 차변에 교육 훈련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그지? 대변에 돈을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11월 11일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즉시 납부하다.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유형 55 수입. 자, 55 수입 회계 처리할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88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에 부가가치세를 당좌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싶습니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입한 물건이 뭡니까?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랍니다. 뭐에 해당합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됐죠? 우리 회사가 택시회사, 승용차 판매회사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라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비영업용이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 소형 승용차 범위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배기량 1000cc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한다. 8인승 이하여야 됩니다. 5인승이다. 오케이. 요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요 내용 분석하기 전에 우리 교재 본문 내용 잠깐 복습하고 돌아옵시다. 자, 잠깐 낙서 지우고 자, 우리 교재 본문 내용 보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 작업할 때 핵심은 유형란이었습니다. 그지요? 자, 55 수입이라고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서 10번 또는 11번 라인에 반영된다. 그지? 지금 구입하는 물건 승용차니까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11번 라인에 반영될 거야. 55번으로 유형 입력해버리면 11번 라인에만 반영될 뿐. 자, 승용차니까 매입세 불공제라서 16번 라인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시 반영돼야 되는데 55로 유형 입력해버리면 11번에만 반영될 뿐 16번 라인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결론. 유형이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55 수입이 아니라 뭐라고요? 54 불공이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특이하네. 수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55 수입이라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4 불공 유형이구나가 결론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형란은 철저하게 뭘로 접근하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지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5 수입 아니야. 54 불공이다가 결론이고 회계 처리 봅니다. 자, 수입 세금 계산서 받다 보니까 공급가액, 즉 여기서는 과세 표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지? 8,800만 원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880만 원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54 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 부가세 대급금 아니고 뭘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차변 880만 원을 뭘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가 결론입니다. 대변은 당좌 예금. 됐지요? 그래서 유형 55 수입 아니고 54 불공이고 회계 처리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아니고 차변이 차량 운반구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전산회계 1급 출제 범위를 사실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실무 취업하시고 나서 실무하실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면 충분한데 자꾸 똑같은 패턴이 출제되다 보니까 좀 변형하고 싶었어. 좀 변형을 하긴 했는데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석은 해드렸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 이거 하나 틀려도 충분히 합격한다고. 다만 좀 특이한 문제이고 여기 문제에서 좀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거 뭐다고? 유형란은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지로 접근하자. 그것만 좀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분석해 보았고 자, 입력할 때 뭐 품목란에 뭔가 기재돼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1월 11일 유형란 54 불공 승용차 3000cc 자, 공급가액은 얼마요? 88,000,000 부가가치세 880만 원. 거래처 우리가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수입했지만 상단부 거래처는 어디로? 세관으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인천세관. 인천세관에서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었다. 자, 전자예부 이어 분계. 분계 입력하기 전에 불공제 사유도 입력합시다.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3번. 분계.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해진 금액이 차변 원재료로 자동 표시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작업해야 된다. 그지?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차변 계정 과목을 뭘로? 부가세 대급금 아니야.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그리고 금액은 요 두 금액 8,800만 원과 880만 원 합해진 게 끌려오지만 이거 아니다. 그지? only 880만 원만 작업한다. 대변은요. 돈을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다시 한번 잔소리 틀려도 괜찮아. 그냥
그냥 구경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봅니다. 12월 7일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 체크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이거 뭡니까? 체크카드 결제 문제입니다.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가 자주 출제되는데 변형이 되어가지고 체크카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연습했고 그게 출제된 겁니다. 이번 회차 출제하신 분은 되도록이면 좀 기존 내용을 좀 변형하고 싶었다라고 우리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유형 파악합니다. 체크카드 결제해서 이러한 매출전표 받았고요.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매입수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겁니다. 유형은 매입임서 카과 57입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자, 신용카드 거래라면 외상 거래니까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체크카드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그리고 결제하자마자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가니까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가 아니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기록된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게 체크카드 거래. 그리고 보통예금 계정 과목 자체는 거래처 관리하지 않지만 체크카드 성격상 보통예금인데 체크카드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거 거래처 관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실무상. 그래서 우리 작업할 때도 입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뭘로? 체크카드사로. 뭘로? 하나카드로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결제이든 신용카드 결제이든 작업 방법은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계정 과목이 대변의 미지급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 온다. 그 점만 차이가 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겁니다. 분석 열심히 했고 입력합니다. 12월 7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일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44만 원 입력하고 엔터 키치면 40만 원과 4만 원 자동으로 갈라집니다. 상단부에는 상대방 가게를 적으면 된다. 그지? 어디입니까? 회식한 식당 이름이 명량입니다. 명량. 요 식당 이름을 상단부에 적어준다. 명량. 자, 신용카드사는 체크카드 어디요? 하나카드 체크카드입니다. 하나카드라고 등록되어 있네. 요거 입력하고. 자, 분계.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다만 거래처가 상단부의 식당 이름 명량이 끌려지만 요거를 체크카드사인 하나카드로 고쳐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 유형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 이 문제의 경우 체크카드사를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6번 문항 12월 30일 개인 사업자인 미래회계학원에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팔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그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자, 입력합니다. 12월 30일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 찾으면 된다 그지? 22 현과잖아. 22 현과. 자, 공급가액이 얼마요? 공급가일란에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66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끼치면 600만 원과 60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 그지? 그 다음에 거래처는 미래회계학원.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봅니다. 1번 문항 12월 12일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글라스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자본적 지출로 엉터리 회계 처리했답니다. 됐죠? 자, 12월 10일자 전표 볼 건데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있을 것 같다. 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가 12월 10일. 자, 매입이면서 과세 50일 유형으로 이렇게 상단부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유형 50일 맞네. 그리고 상단부 내용 잘 적었네. 상단부에서는 고칠 거 없어. 하단부 회계 처리만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차변 계정 과목을 뭘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어.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아니야. 차변이 뭘로?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대변 확인해 볼까?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네. 현금 계정 과목 맞는지 볼까? 자기압수표로 돈 줬답니다. 자기압수표 뭡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현금 맞다 그지?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 맞네. 회계 처리. 대변은 고칠 거 없고 only 차변만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을 현금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아니야.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수선비라는 비용 증가이고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길게 설명드렸는데 고칠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네.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된다. 건물을 수선비라는 비용 증가로 됐습니다. 수선비라는 비용이고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 12월 18일 영업부 사무실의 수도 광열비 7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 요금인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됐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립니다. 뭐 세금 계산서 받았다, 뭐 매입수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언급 전혀 없잖아.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보면 되겠고. 자, 12월 18일. 자, 출금, 즉 대변의 현금이다 그런 뜻이다. 그지? 대변의 현금, 차변의 800번대 코드인 수도 광열비로 회계 처리했는데 뭐라고?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500번대 코드고 계정 과목 이름은 전기료 낸 거라고 500번대 코드의 비용 처리할 때는 전력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을 고쳐야 되겠다. 금액은 74500 맞습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계정 과목을 그냥 바로 수정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출금 전표 이런 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차변, 대변이라는 형태로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현금 그지? 얼마? 74500 그리고 차변을 이제 계정 과목 뭘로? 수도 광열비 아니야. 500번대 코드인 전력비로 고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적요라는 채점 대상 아니야. 그냥 공란으로 비워둬도 돼. 그런데 이왕이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지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 입력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엉터리 회계 처리는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수정 완료. 자, 이렇게 오류 수정 풀었고요.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결산 문제 봅니다. 문제 5번 결산.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된 걸로 판명되어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계정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금고 있는 현금이랑 계속 매일마다 맞춰봅니다. 어느 순간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여비교통비로 돈 준 거를 회계 처리 누락하는 바람에 금고 있는 현금이랑 장부 현금이 차이가 났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붕괴 한번 분석해 볼게. 기중에 어떻게 붕괴되었겠습니까? 돈이 지출되었는데 회계 처리 누락하는 바람에 금고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장부에는 그대로 있다 그지? 그러면 장부 금액이랑 실제 금고 있는 금액이랑 차이가 났을 거야. 금고 있는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이렇게 했을 거라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에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야. 얼마? 확인된 게 14만 원, 9만 원 두 개 합해서 23만 원이네. 23만 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라고. 이제 기말.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기말 수용 붕괴다. 그지? 23만 원 차이 나던 게 이제 원인 밝혀졌다 이겁니다. 아, 직원한테 출장비로 돈 줬던 거였구나.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차변을 뭘로 기록합니까?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합니다.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네. 800번대 코드. 그러면 남는 거는 현금 과부족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남게 되는 거는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만 남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직원한테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23만 원 돈 준 거다. 그것만 남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분석했고 그래서 기말 수용 붕괴는 요게 되겠습니다. 됐죠? 분석을 했고 참고로 기중에 진짜 이렇게 회계 잘했는지 확인해 볼까? 당연히 이렇게 회계했지만 참고로 확인해 볼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 보겠습니다. 자, 12월로 조회 볼까?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지? 차변에 23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잔액이 23만 원 차변에 남아 있어.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지? 12월 1일에 회계 처리 보면 됩니다. 자, 12월 1일에 대변에 현금 23만 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 23만 원 기록했구나.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변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을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자. 됐지요? 자, 참고로 확인해봤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 자, 차변의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230000 그리고 대변에 차변에 여비 교통비인데 비용의 증가이고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다. 그치? 영업팀 800번대 코드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됐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12월 25일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3,600만 원, 달러로는 3만 달러네. 요거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의 기준 환율 달러당 1,150원을 적용해서 평가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3만 달러에 대해서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3만 달러 곱하기 1,150 하면 3,4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데 기존에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다, 그지? 마이너스 150만 원 계산됩니다. 여기 적을게. 마이너스 150만 원입니다. 요 마이너스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지? 따라서 이 부분 차변에 부채의 감소 150만 원 적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50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자, 차변부터 적을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미국 K사. K라고 적어볼까? K사. 됐습니다. 금액이 150만 원. 대변에 회사 이익 봤다, 그지?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기록한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 전표 입력 구분은 5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의미 가까운 가로 문구는 필요 없는 내용이다, 그지? 우리 어차피 재고자산 기말 잔액에 대해서 작업할 때는 자동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작업하는 거야. 그렇게 작업하면 표시될 때 당연히 5번, 6번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요 뒤에 있는 문구는 삭제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풀었던 문항에서도 뭔가 좀 변형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뭐 오버한 문제도 있었고, 그지? 이번 문제 보니까 문장도 좀 군데군데 좀 깔끔하지 못했던 내용도 있고 하는 걸 보아서 출제위원이 조금 교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제위원이 와서 좀 새로운 시도는 좀 생겨서 좋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군데군데 문구나 문장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하고 교재 수록하겠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자동 결산이다, 그지?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44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재고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560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지? 560만 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6번 조회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 3월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유형 입력됩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로 입력될 겁니다. 그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유형란에 대해서 무언가 조회하고 싶다고 무엇입니까? 매일 매출장 메뉴입니다. 자, 기간은요. 1기 예정 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 즉 1월부터 3월 중 3월에 대해서만 조회하고 싶답니다. 됐죠?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이렇게 기간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 자, 말씀드렸듯이 그냥 3월이라고 말하면 될 건데 괜히 헷갈리게, 그지? 1기 예정 뭐 기간 중 뭐 이렇게 좀 해서 조금 주의가 요구되네요. 1월부터 3월 아니야. 3월 1일부터 3월 말 요것만 조회하면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장 메뉴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자, 매출 중에서 전부 다 뭐 이렇게 조회가 돼 버렸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조회합시다. 매출 중에서
22 현과를 선택해 보자. 3월달 내용은 only 한 건밖에 없다, 그지? 요거 조회하고 싶은 게 뭐다고요? 공급가액이라고. 정답은 70만 원 되겠습니다. 됐지요? 70만 원이 정답인 것 같고, 자 참고로 자 우리 회사가 매출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고 그 매출이 과세라면 현과일 겁니다. 22 현과. 그런데 혹시 매출이 면세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현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영세율 거래일 경우에는 현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아마 금액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됐죠? 자, 현과 말고 현면 24번, 23번이라는 곳이 있는지 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안내 나타난다, 그지? 그 다음에 24 현영 한번 보자. 없다, 그지? 그래서 22 현과만 있고 only 한 건이 있었고 금액은 70만 원이구나 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1번 문항 정답 70만 원. 메뉴 닫고 입력해 볼까?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면 아래쪽에 조의 문제 답안란이 있다, 그지? 1번 문항 7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다. 거래처 원장 메뉴다, 그지? 오케이. 자,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뭐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자, 거래처는 모두 조회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조회가 되고, 1월부터 6월 중 가장 외상 매출금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물었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인데 감소한다면 대변에 회계 처리된다, 그지?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회계 처리되면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전기 2월,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 대변을 찾아야 된다 겁니다. 대변이 제일 큰 거래처를 찾읍시다. 이거다, 그지? 20800 거래처는 삼선상회라는 곳입니다.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지? 이렇게 세 건이 외상 매출금 아니 세 건이 아니고 이렇게 줘야 되고,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 감소한 거는 only 한 건밖에 없다, 그지? 4월 30일 4월 30일 거래를 한번 볼까? 요거다, 그지?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구나. 그런 거를 참고로 한번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잔액 탭을 클릭하면 이제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문제, 이 문항 정답은 뭘 써야 됩니까? 이렇게 화면 올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을 답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누구? 삼선상회.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나? 2080000 이렇게 두 개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메뉴 닫고 입력합니다. 이름은 삼선상회이고요. 아이고 상회. (208000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3번 문항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 인쇄비, 판관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4월 중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라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 지출액이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
그치? 됐습니다. 조회합니다. 일개표 열개표 메뉴 열어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판관비 중에서 계정 과목 이름이 뭐다고? 도서인쇄비라고. 도서인쇄비 요거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 비용이 증가하는 거 왼쪽에 차변 계열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25,000원만큼 비용이 증가했어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25,000원. 즉 25,000원 전부 다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라고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5,000원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지? 그지? 4월 17일 날 거래가 출금 전편에 그지? 대변의 현금, 차변의 도서인쇄비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답 25,000원 입력합시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제10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